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.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대검난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최근에는 사상 초유, 전무후무 이런 말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. 예, 예. 모든 분야에서 뭐 감찰 예. 이런 말이 뭐 옛날에 뭐 이때까지 역사상 3번 했다는 게 예. 추미애 장관 들어서 맨날 감찰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고 늘 나오는 거예요. 사상 초유로 감찰이 많은 거죠. 예. 그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나라, 예.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예. 돼가고 있는데요. 예. 이번 추미애 예.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, 예. 직무정지 사태, 예.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것 아닌가. 그렇게 어떻게 검찰총장을 예. 그냥 무슨 저 평검사도 그렇게 그렇게 못하는데 못하죠. 일반인도 예.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지 예. 어떻게 보셨어요? 아니 딱 저는 그냥 한마디로 충격이더라고, 그게 충격.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. 예. 그다음 도대체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예.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예, 그럼요. 지금 백주 대낮에 대낮에.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오히려 여권은 추미애 장관 잘한다고 하고 있으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잘못된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럴까? 우리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지금 칼끝이 계속 청와대로 향할 것 같다. 그 전에 미리 싹을 자르자.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남자 장관하고 또 여성 장관하고 이게 달라요. 여성 장관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여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남성 장관에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예. 여성들이 어지간하면 그러겠냐. 우리 길에 나가서 싸우는 거 보면 남자들이 싸우지 여자들이 싸우는 거 잘 못 봐요. 특이한 경우나 싸우지. 예. 그 여성들은 그 좀 어떤 참을성도 있고 여성들은 주로 그 아기를 키우니까 좀 그 평화적인 모드가 많거든요. 예.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 되면 전 세계에 전쟁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도 해요. 여성은 될 수 있으면 지키고 예. 그다음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성 장관이니까 어떻게 뭐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국 장관하고 비교해서 이건 더 하니까요. 예. 이거 말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아마 고 교수님 이야기하셨을 거예요. 윤석열 총장의 감찰이 결국은 오늘 같은 사태로 갈 것이다. 예. 야 역시 기자 출신들이 다르시다. 그런 까지 보시는 나는 저는 수사까지도 예고를 그러니까 했었어요. 정상적인 수사로 갈 거다 결국은. 그냥 법대로 감찰로 가지 않겠냐. 법조인이니까 예. 그냥 감찰해가지고 있으면 징계하고 직무정지하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 무리한 감찰, 유력 감찰관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패싱이라고 하죠. 자기 말 잘 듣는 박은정입니까? 예. 박은정 감찰 담당하요. 그 밑에 사람. 예. 그거 해가지고 말 잘 들으니까 밥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. 그러니까요. 그 평검사 둘이 보내가지고 하는 거, 그거는 저는 그걸 모욕 준다고만 생각했는데, 그러면 대검으로서,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절차도 완전히 지금 무시됐고, 예. 뭐 윤석열 총장은 당신 감찰 대상 비위가 잘못된 게 뭐뭐란 걸 통보해주고 그동안 그 통상적인 감찰이라면 일반 검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예. 거기서 소명을 해봐라. 네. 그 소명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. 납득이 안 된다. 그럼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. 이렇게 가는 게 일반 검사 예. 그리고 일반 행정 공무원이 다 그러는데 일국의 장관급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 법질서 수호를 맡고 있는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면서 다짜고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.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으로서는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히. 예, 당연히. 그까지 그러니까 바둑에 수를 갖다가 한 10수를 앞을 내다본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. 이때까지의 그러겠죠. 행동으로 볼 때, 윤석열 총장의 태도로 볼 때, 그걸
그 예상하고 예. 거부하면 요렇게 하지 감찰 거부 그 명분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6개 사유 아닙니까? 지금 감찰 그 직무 정지 사유가 예. 6개를 전부 다 준비한 다음에 즉시 직무 정지. 근데 본래 그 직무 배제가 있죠. 예. 일반 사무관 뭐 주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어떤 징계를 받고 징계 혐의가 있고 수사를 의뢰하고 그다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지 직무 배제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제가 아는 제가 변론했던 뭐 행정부처 1급 공무원을 제가 그 변론해 나중에 결국 무죄 받았지만은 그 양반이 직무 배제가 언제든지 하니까 기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. 예. 기소가 되니까. 예. 조사 중에는 직무 배제를 안 하더라고 1급 공무원을. 예. 그런데 검찰총장 아닙니까?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. 예. 이 사람을 기소가 아니라 감찰도 지금 시작하기 시작이 전에 안 됐잖아요. 감찰도 시작하기 전에 수사는 뭐 지금 이제 그 해놓고 수사 의뢰하더라고요. 아니 마음대로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예. 하는 거예요. 거꾸로. 직무 배제- 일단 잡아 넣어놓고. 그러니까 직무 배제 순서가 완전히 엉터리로 된 거죠. 직무 배제부터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고 너 당신 꼼짝 못해. 예. 직무 배제됐으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를 안 한다고 한들 지금 6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예. 또 그 수사 배제 뭐 지휘권 나올 건데 뭐 자기에 관한 거 아닙니까?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먼저 시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지금 출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예, 직무 배제했다고 수사 의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누가 봐도 윤석열 쳐내기의 단계로.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명분이 없잖아요. 네. 명분이 없으니까 우선 이걸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이 정도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행하겠냐. 그 잘잘못 떠나서 해임을 해야 된다.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해임 건의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은 지가 물러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근데 윤석열 총장이 딱 처음 일성으로 난 법대로 싸우겠다. 끝까지. 예,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게 이게 아니구나. 아니구나.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이 수사 의뢰해가지고 뭐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에 사지 않겠습니까? 지금 대검에다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. 대검에서- 그러면 그 감찰부에서 지금 하는 거야. 감찰과 함께 감찰 3과장이 감찰부는 감찰하는 데고 그 감찰을 하면서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. 그게 가능한 문제예요. 감찰에 필요한. 수사 의뢰니까. 예. 아 감찰에 필요해서 압수수색한다고요? 예, 예. 하여튼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어쨌든 그렇죠. 그 절차가 전 뭐 감찰하고 수사하고 다른 건데 예. 뭐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이게 좀 다를 거예요. 감찰에서는 있죠. 옛날에 그 지금 감찰 사항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게 수사 그것을 지금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형사부라든가 무슨 반부패 특별수사부가 예. 하는 게 아니고 강력부가 이 감찰관실에서 감찰부에서 감찰 3과장이 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. 그 감찰부 지금 검사들도 납득 안 가는 게 하도 많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요. 감찰부 검사도 검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지만 그게 아마 그 검찰청 직제에 감찰부는 수사에 담당하는 데가 아니고 아니죠. 이 비위가 있다고 그 주장된 검사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. 비위 조사를. 그건 예. 감찰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 절차에 관해서는 뭐 좋은데 그렇게 지금 수사 의뢰해 가지고 지금 그 수사로 간 것은 결국은 뭐 자기 편이니까 그 뭐 나올 겁니다.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해임을 건의하려는 수순이다.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왔지만은 6개 사유 중에 5개 사유는 사실 말이 안 돼요. 예, 그렇죠. 전혀 말이 안 되죠. 예, 판사들이 지금 그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그 가처분 신청해 놨거든요. 직무집행정지를 그거 취소해다 그거 그걸 정지해 달라는 해놨는데 그 판사가 판단하잖아요. 예. 판사가 판단하는데 판사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판사를 사찰했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지금 제 문제가 예. 된 게 판사 사찰인데. 예, 그걸로 수사 의뢰했고.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대로 예. 맞아요. 판사들 기분을 무지하게 나쁘게 해가지고 이게 그 징계 그러니까 직무집행이 잘못됐다는 걸 그 판사한테 해가지고 그 가처분을 기각시키게 만들려고 그게 꼼수 중에 꼼수는 지금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. 그런데 그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사람이 지금 고양지청의 성상욱
부장검사더라고요. 부장검사입니다. 이 사람이 쓴 걸 제가 봤거든요. 이 사람이 주도했더만요 보니까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할 리도 없어요. 예, 그렇죠. 예, 검찰총장이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.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지금 맞붙어가지고, 진짜 그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상태인데, 검찰총장이 버젓이 그 사찰 좀 해봐. 할 리가 없죠. 그리고 법원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얼마나 많은데, 예. 그게 조금만 들어가면 검찰에도 지금 뭐 진미행과 뭐 진주 뭐 있잖아요. 그 이제 추미애 장관 좋아하는 검사 진혜원이. 진혜원 예. 이런 사람들 다 해서 내부 정보가 다 되는데 아, 그럼요. 검찰총장이 이거 사찰 좀 해. 안 하죠.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죠. 이제 공판 검사들한테 그 판사의 성향을 그런 6명이에요. 판사들의 일반적인 성향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공판 그 검사한테 만든 알려준다는 거예요. 알려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총장은 그거 반부패 수사부 강력부 그쪽에 넘겨라. 그쪽에서 이제 대부분이에요. 반부패 강력부에서 하는 사건이 13건이더라고요. 15건 중에. 근데 그때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심재철입니다. 저 추미애 장관 조국 신복 중에 신복인데 지금 검찰국장으로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감찰 이 6개 가지고는 도저히 뭐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딱 판사 사찰이라는 걸 심재철이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.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맞다 합시다. 하더라도 검찰에서 그걸 까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보면 수사 기밀 내지 공무상 기밀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단체 지금 뭐 보수 측이 있다면은 심재철 국장을 공무상 그 기밀 누설로 있죠. 할 필요도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못하게 있잖아요. 기자들도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요. 뭐.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조국에서 그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? 자기들 말대로 사찰이다. 그 사찰로 나온 결과다. 이러면 기밀이죠. 공무상 기밀.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그 내용이 맞건.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터뜨리고 장관은 그걸 터뜨리면서 저게 직무 정지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가지 사유가 더 있다 정도로 끝나야 되는 사안인데 뭐 감찰하고 감찰 거부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수사 재판 단계에 있는 정보란 말입니다. 이걸 갖다가 법무장관이 버젓이 밖으로 다 터뜨리는 거예요, 그게. 그러면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그 비밀리에 징계를 할 사안이지. 그걸 외부에 터뜨릴 것도 아니고. 그 다음, 저희들 변호사들도 있죠. 판사가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어떤 사람이 제일 궁금해요. 그렇죠. 저 사람이 증인을 잘 받아줄 것인가. 어떤 성향인가. 그냥 기록만 보고 증인 필요 없어 하는,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, 그럼 변호사들이, 제가 이제 재판 가면 일찍 들어가요. 그래 판사가 재판 진행한 걸 열심히 봐. 저 사람 저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저희들은 알잖아요. 성향을 알게 되거든요. 저 사람한테는 그냥 예의하고 말아야겠다. 아니면 주장을 좀 강하게 해도 되겠구나. 그게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 이런 거의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? 김미리 판사. 김미리 아시네요. 하여튼 그랬는데. 이번에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 내용을 보면 그 판사의 성향을 적어 놓은 거예요. 아주 좋게 적어 놓았어요. 저런 것도 있고, 뭐, 무리야기 판사 뭐, 그것도 있다는데. 그건 이제 다른 건이에요. 다른 건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수장관은 마치 그것에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. 그 법조인 대관이라고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법조인 전부 다의 양력을 적어 놓은 대관이 있고요. 그 다음 공판검사가 다른 공판검사겠죠. 그 재판을 이미 그 재판부의 재판을 받은 그 사람의 평, 그 다음 여러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. 그걸 우리 사찰이라는 건 우리 고 교수님이 뭐 유신시대 기자 생활 할 건 잘 아시겠지만,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우리 사찰은 몰래 미행하면서 이 사람이 밤에 도청을 누구 한다. 만나고, 이런 게 사찰의 성향이거든요. 그게 일반적인 사찰의 개념 아닙니까? 개인적인 비리를 잡아가지고 악용하는 거.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
공무상으로 나쁜 짓 절대로 안 해요. 자기가 정부에 반대하면 뭔가 감시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. 그래서 주로 사생활에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그걸 핑계로 사람을 쫓아내잖아요. 그게 대표적인 게 최동욱 검찰총장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 사생활을 직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? 예. 물론 도덕성하고 관계 있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사찰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찰을 주장한 거는 그냥 그 의견을 수집한 거예요. 그 사람 뒤따라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그리고 공적인 사항에 관한 거예요. 다 공표가 된 내용들을 그리고 집합 정리해 놓은 거예요. 그 사적인 생활은 없어요. 예. 공적인 관계, 그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더라. 그다음 뭐 누구를 뭐 재판할 때 증인을 받아주더라. 그다음 뭐 이렇게 재판을 잘하더라. 예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뭐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런 걸 적어놓은 걸 사찰이라 그러면서 마치 할 때는 걷다가 사찰이란 말을 붙임으로써 그게 하나의 네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프레임을 확 전환시키잖아요. 이 사람들 잘하는 게 그건데 네. 이번에 전략을 그렇게 짠 거예요. 앞에 5가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. 법원에서 즉시 이게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될 것이다 싶으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도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. 예. 그럼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사찰 맞다 그러고 관계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사찰이냐 판사들도 예.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그렇게 엇갈릴 정도고 그다음 일반인이 보는 사찰이라는 개념 거기도 완전히 해당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그게 대법원의 사찰로 뭐 평가가 났다 아니 최소한 기소라도 됐다 예. 그러면 직무 배제 좋다 이거예요. 예. 그런데 이거는 뭐 판사들도 직무 배제부터 해놓고 뭐 하여튼 사람 망쳐놓고 꽤 맞히는 거예요. 예. 이 정도로 국민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를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은 아마 쇼킹했을 겁니다. 판사 사찰했다는 말 하나만으로 네.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사찰이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거든요. 민간인 옛날에 사찰 이명박 때 사건들. 뭐 국무총리실도 뭐 사찰했다느니 예. 경찰도 우리 그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이게 결합돼가 사찰이란 말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걸 이번에 또 악용한 거예요 이걸. 일제 시대부터 뭐 사찰, 예. 요인 사찰 뭐 이런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요, 사찰 깜짝 놀라죠. 예.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 아까 네이밍이라 그러셨잖아요. 정말 능숙하다. 낙인. 네. 딱 낙인을 찍는. 그러니까요. 아 사찰한 사람. 네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 좀 전에 그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를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드러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말 탈원전, 울산시장 선거, 그다음 옵티머스죠. 예. 예. 나인 옵티머스 나인 사건. 옵티머스 사건 이걸 갖다가 누가 과연 관련돼 있길래 이 정도로 예민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수록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. 예. 아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. 이번에 탈원전 사건에 440건 문건 폐기한 것 중에 네. 열 몇 건이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나 지금 그렇죠. 보도가 있더라고요. 예. 저도 보도에서 봤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원전 없애겠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원전 지어주겠다. 그러면 안전성이 문제가 돼갖고 없애버리다는 예, 건데. 북한이 관리를 잘 합니까? 아니, 지어주면은? 북한하고 우리나라 국토가 우린 적잖아요. 이 때문에 북한에서 원전 터지면 그렇게 안전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그대로 지금 체르노빌 원전 아시죠? 예. 그 소련의 지금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참 많이 떨어진데 유럽이 한참 동안 그 방사능 낙진으로 고생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전 때문에 원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 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 탈원전에 그러면 완전히 무색해지잖아요. 예. 그 탈원전 정책의 기조가. 그래서 이것도 없앴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과연 도대체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가? 이런 걸 진짜 의심하게 돼요.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예. 쭉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면은 합리적 절차라든가 적법성 그런 법치주의의 어떤 보루가 돼야 하는데 이번 평검사에서부터 고검장까지 나온 그 성명의 핵심 그 키워드는 두 가지더라고요.
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.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평검사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고검장까지 전원이 고검 이런저런 지금 사법사상 없었지 않습니까? 없죠. 예를 들면 무슨 그동안 있었던 검난이라 그러더라도 평검사들이 뭐 좀 집단 행동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다 들고 일어난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검찰을 정권에 애속화시키려는 것 아니냐. 이런 인식들이 이 평검사들한테는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사들이 이렇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추미애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, 또 정권은 그대로 막 지금처럼 밀어붙일 것인가,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.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추미애나 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게 이게 뭐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그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진정한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,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거, 그게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건, 탈원전 사건 이런 거 전혀 없이도 그걸 했다면 그것도 나쁘지만은 정권에 예속시키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까? 과거로 해결한 거죠.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. 뭐 국민에 의한 검찰이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.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 그러니까 조국 갑자기 페이스북에 또 써놨더라고. 그거는 그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의 연산에 복종해야지. 국민의 검찰 택도한 소리 하지 말라는데.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검찰한 건 정권의 어떤 그 예속되지 않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 하는 검찰이라는 뜻으로 말했는데, 하여튼 그건 그렇고,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검찰 개혁한다. 이건 정말 나쁜 거의 최고 정점이죠. 그리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, 네. 추미애 장관 사태로 기결될 것이냐, 뭐 이런 거 이제 말씀하셨는데, 검찰이 있죠. 이때까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 많습니다. 그렇죠. 검찰은. 판사들이 그래도 말을 하긴 하지만 판사들도 역시 모범생 출신이 많아서 체제 수능, 자기 일 아니면 내 신분이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주면은 이 공무원들은 별로 나서려고 그러지 않아요. 괜히 유탄 맞으면은 괜히 꼬박꼬박 국가에서 월급 나오는 거 못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. 검사들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뭐 몇 사람이 그러라고 생각을 했어요. 윤석열 총장을 뭐 사모하는 사람들 숫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뭐 1,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검사가 지금 한 3,000명 되나요? 2,100명. 2,100명. 그럼 2분의 1이 이미 넘었고. 네, 과반이 넘었고.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법원에 있을 때 어떤 대법원장이나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짓이 있거든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우리 대법원장이 그 부장판사들 근무 평정에 제가 항소부 부장들은 이 항소를 갖다 거의 기각해야 된다. 양형 부당으로 올라오면 그냥 기각하지, 그거 4개월, 2개월 깎아주는 거 하지 말라는, 그걸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전부 다 항소부, 형사항소 부장들이 항소 기각하기 바빴어요. 아니, 예전에는 제가 판사 초임 때는 항소하면 뭐 좀 사정이 조금 변동되더라 2개월, 4개월 깎아줬거든요. 그런데 막 어느 모 대법원장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, 왜 온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냐고. 진짜 부당하잖아요. 우리가 볼 때 1심 판사하고 나도 생각이 달라서 깎아주고 싶어도 대법원장이 딱 눈을 이래 부라리고 있으니까 못 깎아주는 거야. 그런 걸 올리고 싶죠. 근데 막 굳이 내가 그런 거 왜 하냐.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나에 대한 문제도 아닌데, 일반적인데. 그러니까 이번에 1,000명이라 그러지만 있죠. 나머지 1,000명 중에서 상당수는 하고 싶지만 좀 성격이 소극적이거나. 아니,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루에 고검장들, 지검장들이 바로 그 다음날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도 올렸고, 뭐 또 2,100명이라고도 어디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하면은 실질적인 검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 오늘 아마 많이 올 겁니다. 그러니까
오늘 또 올리고 하겠지만 안 올렸다 하더라도 있죠. 예.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이번 조치를 찬성해서 안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. 그렇죠. 예. 아주 뭐 추미애 장관의 측근, 뭐 추미애 파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검사들이 뭐 윤석열 파하고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, 그러니까 아까 진해윤인가요? 진해원. 진해원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번 조치가,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검사들이 역시 법조인다운 행동을 했다. 그렇죠.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법치에 정면을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감찰하거나 재판하면 밝혀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직무 배제는 징계가 되고 아니면 최소한 그 법원에 기소가 되고 네. 이러면 직무 배제하는 거지. 이거는 검사들이 아니라 그 법을 아는 사람 누구라도 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가 절차 진행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. 아니 정진웅 그 네. 광주지검 차장검사 있잖아요. 그거는 기소됐어도 배제도 안 했죠. 폐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. 자기 사람이라고.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? 하여튼 그 정도로. 그러니까 검사들이 1000명이 일어난 거는 있죠.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그런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, 검사들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본래 검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어떤 그 상명하복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일어난 거고요.